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뉴스 최영석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4,500억 달러까지 넘어갔습니다. 이제 애플을 능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테슬라를 중심 나타나는 수치, 그리고 그와 관련 몇 가지 자율주행에 관한 이슈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제가 자꾸 이야기했지만은 화제주입니다. 지금도 아시다시피 트럼프하고 이 일론 머스크가 공동정부를 운영하게 될 계기로 해서 테슬라에 더 좋은 여러 가지 이점이 생길 것이다 해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식을 투자해서 이익이 되겠느냐, 수익을 올리겠느냐라고 말도 하는데 어쩌면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는 지금 상태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하기도 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화제주로 가는 것이 어떤 이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또 테슬라의 하드웨어 4.0이라고 하는 그 자율주행을 위한 저 고성능 컴퓨터 문제가 있다는 이슈가 등장해서 좀 시끄럽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좀 지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그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토요타의 5배가 넘는 1조 4천억 달러.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게 12월 17일 오전입니다. 이 상황인데 그 주가 수익률 PER이라고도 하고 PN이라고도 하죠. 이게 PER이 토요타의 10배, 혼다의 6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 엄청난 이 주가 수익률이 실제 투자에 비해서 170배라고 하는데 거기다 더해서 이제 테슬라는 여러 가지 수익 원천이 많죠. 탄소 배출권 판매를 해서 올해 3분기만 해도 7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렸고 낙스라고 하는 이 배터리 충전 시스템에 의한 수익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또 그 자동차 매매 스페이스X 관련해서 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2016년에 처음 선언을 했었고 2016년부터 나는 1년 후에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선보이겠다 해서 지금까지 8년이 지났는데 아직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그러면 레벨 5를 말하는데 레벨 5는 어렵고 레벨 4도 아직 되지 않았고 레벨 3도 불완전한 상황입니다. 완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2019년에 로보택시를 개발해서 연간 그 로보택시 사용자가 3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게 하겠다라고 발표해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죠. 그리고 그 결과물로 지난 9월 달에 10월 달에 이 사이버 캡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시험 운행을 거쳐서 내후년부터 본격 양산한다라고 해서 지금 그와 관련 많은 기대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한층 향상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고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사이버크를 발표할 당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발표 당시에는 주가가 하락했죠. 근데 그 발표 당시와 달리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트럼프 캠프에 참여하면서 테슬라 주가는 치솟기 시작했고 지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이버 캡은 내후년에 양산이 되는데 이 최근에 이제 GM 크루즈가 이 로보택시 사업에 철수한다는 것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로보택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 회사는 로보택시는 수익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중국이 이쪽으로 많은 공을 들이고 정부 차원에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테슬라의 저 자율주행 버전, 풀 셀프 드라이빙 버전 13이 13.2까지 나왔네요. 이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AI가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인간보다 안전하고도 그 대응이 빠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수많은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그 자료를 보면은 스마트폰과 유사성에 놀랐다. 그리고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는 내 휴대폰보다 더 많은 업데이트를 받는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하나 예로 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의 다음 상황까지 그 전 상황까지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테슬라의 FSD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가졌던 사람들까지도 이 버전 13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로보택시하고 FSD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물론 로보택시 FSD가 채용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일반인들이 올리는 FSD를 채용한 테슬라 자동차는, 테슬라 전기차는 그 로보택시에 이용하고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아직은 쉽게 말하면 법적 제한을 받는 속도, 미국에서 보통 55마일에서 75마일까지 되는데 법적 제한을 받는 속도에 달려야 되지만 그 속도는 제한을 받지 않는데 로보택시는 속도 제한이 있고요. 로보택시는 운행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도시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가 일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아직은 3개, 4개 도시밖에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같은 도시를 하더라도 운행 지역이 제한되어 있고 고속도로 운행이 허용된 데는 LA하고 피닉스 정도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말한 대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지금 이 테슬라의 버전 13을 올리는 사람들은 많은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상당히 놀랍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그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미래에 가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혼돈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이제 미국의 일렉트랙이라고 하는 이 전기차 포털에서 하드웨어 그 4.0 그러니까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의 고성능 컴퓨터죠. 여기에 오류 사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아주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신차 구매자들이 몇백 마일 또는 몇백 마일 정도 주행하기 전 상황에서 고장을 신고하고 있고 그 내용은 안전성은 물론이고 카메라, GPS, 내비게이션 등이 작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미국의 많은 소셜 미디어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찬반 논리 치열합니다. 그것은 과장된 것이다. 그것은 해결해야 된다. 뭐 논리인데 지금 여기서 한국에서 그걸 확인할 수는 없죠. 다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얘기인데 이 테슬라 측에서는 저전압 배터리가 카메라 보정 중에 컴퓨터 잔락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입력과 이제 자율주행차는 입력과 분석과 실행으로 가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엔드 투엔드 방식을 하더라도 인식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에 문제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부터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 불만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드웨어 4.0이 탑재돼서 출시가 되고 있는데 하드웨어 3.0을 탑재했듯이 일론 머스크는 하드웨어 3.0 사용자도 나중에 FSD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선 업그레이드 통해서 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실토를 했죠. 그래서 그게 그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냐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성능과는 관계없이요. 그리고 또 당장에 지금 하드웨어 4.0도 성능 개선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미국 내에서 일부 비판적인 사람들의 논리일까요? 아니면 실제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그 최근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책임자가 그 테슬라를 떠났다는 그런 뉴스를 또 전해드린 바 있는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같이 일했던 대부분의 초창기부터 일했던 오랫동안 일해왔던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났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작은 회사, 아마존 죽수 같은 데로 옮겨갔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뭐 비즈니스 하는 분들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운전자의 개입 횟수가 많다는 것은 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뭐 그러나 일부 그 사람들은 한정된 조건에서 그 편집을 해서 내보이는 보이는 유튜브 영상에 또 보아도 얼핏 운전자가 개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일론 머스크도 작년에 실제 올 여름인가요? 실제 운행을 하면서 자신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올린 상황에서도 이 개입을 했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레벨 5,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차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자율주행차라고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DAS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dvanced Driver System.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레벨 3, 레벨 4, 레벨 2, 이 개념인데, 그럴 경우에 대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한꺼번에 자율주행을 말을 해버립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한국에도 그렇지만 많은 테슬라람들은 거의 테슬라의 광적으로 테슬라를 지지하고 그들에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는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것은
특히 국내에는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테슬라들은 많지 않은 편인데 그래도 상당히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그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난 그들도 그들의 의견도 많이 보고 있는데 글쎄요, 그게 그런 식으로 일단 그들은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테슬라의 투자자들이고 그들의 투자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이 적어도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한 사람은 많지 않고 설사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이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저에게까지 그 $100로 떨어졌을 때 테슬라 주가가 2년 전인가요? 1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저한테 직접 질문해서 주식을 팔까요, 살까요 했었는데 저는 그때 보유하는 것이 좋다라고 추천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태가 정하게 되면 또 올라갈 것이다. 테슬라는 화제주다. 화제는 생길 것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식은 주가는 그렇다 치고요.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기술적 결함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요. 해킹 위험도 아직은 전혀 초보 단계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테슬라 관련 법적 분쟁이 많이 일고 있는데 1,000건이 넘게 일고 있는데 대부분 테슬라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사용 설명서에 이 자동차는 운전자가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점입니다. 그거와는 별도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더라도 안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또 별도 부수적인 문제가 있죠. 일자리가 줄어들다 운전자 관련. 그래서 중국의 그 무한에서는 택시 운전자들이 여러 가지 그 시위를 하고 있기도 하죠. 또 더불어서 데이터 수집을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미래 기술이라는 주제를 내세워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냥 비하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2013년에 그 독일 아우토반에서 BMW가 차선 변경도 가능한 ADAS 시스템 레벨 2 수준의 그 자동차를 실제 동승석에서 택시 드라이빙, 그러니까 동승석에서 탑승해서 주행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에는 볼보의 그 대형 트럭을 그 대열 주행에 참여한 운전석에서가 아니라 동승석에서 같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수없이 기술 세미나를 다니면서 여러 엔지니어들 말을 들었는데 그때 2013년에 BMW가 했던 얘기는 빨라야 10년, 15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 자율주행이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단계될 것이다. 그러나 완전 자율주행 차는 다시 말해서 레벨 5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볼보 같은 경우는 트럭 대형 주행을 했을 때 적어도 2016년이었어요. 적어도 2, 3년 내에는 고속도로에서 이런 대열 주행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제가 그 이후로 2021년에 자율주행은 로보택시, 셔틀, 고속도로 자율주행, 그리고 농업 장비, 건설 장비 등에서는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었고, 지금 그게 하나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율주행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율주행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한정된 상황에서 실행된다는 점에서 그로 인해서 그것이 시장이 넓어지면서 실제 우리는 그 자동차를 타면서 내가 탄 자동차의 데이터가 자율주행차 회사에 입력이 돼서 그걸 통해서 그 다음 단계에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본다면 자율주행은 로보택시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차량 공유가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도시 인프라하고 교통 체계가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도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작정 테슬라의 FSD만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로보택시 분야에서 더 많은 운행 횟수를 보이는 중국의 바이두나 뭐 여러 중국에서 샤오펑 등의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죠. 무시를 하죠. 거기도 문제가 많이 있죠. 중국은 이제 언론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작년부터는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한 뉴스를 중국 미디어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도 본격적으로 시대가 어느 정도 발전했고 그 과정에서 안전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는 우리가 지켜봤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통째로 바뀌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저는 자꾸 이야기하죠. 자동차의 본질은 달리고 돌고 멈추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자동차 본질은 생각하고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달리고 돌고 멈춘다가 이동한다. 한마디로 정의돼 버리고 그 전에 생각한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가 이제 소프트웨어,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이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이것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된 이 과정이 2015년에 출시된 폭스바겐 디젤 스캔들이었는데 그 이후로 전기차가 등장했고 전기차와 관련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새로운 형태로의 변혁을 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케이스, 커넥티비티, 오토노머스, 쉐어드, 일렉트리시티.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차하고 연결성, 전기차, 이 공유경제 이런 걸 제시했었는데 그게 지금 하나하나 정리가 되면서 발전해 가면서 그 과정에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반도체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배터리 회사들이 자동차에 뛰어들었고 그들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산업은 완전히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은 생존 문제가 걸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새로 등장한 이 스타트업들도 뭐 미국의 피스커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부도가 나서 파산하는 등 상당히 복잡하죠. 배터리 회사들도 새로 뛰어들었지만 부도가 나고 있고요. 그렇게 쉽게 세상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변하는 것은 기술 발전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논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중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은 인구가 3억 4천이고 자동차 보유대 수가 약 3억 대 잠깐 넘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14억이고 자동차 보유대 수가 3억 4천만 대 정도 넘습니다. 올 3만 개 기준으로요. 그러면 잠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훨씬 더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작년에 3.9만 대 팔았는데 2030년이 되면 3,800만 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런 정도 시장을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한국도 경험하지 못했고 중국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중국도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를 아직은 확실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국 정부에서 이 컴퓨터, 반도체, 이게 배터리 이쪽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것을 배경으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겼고 그 스타트업들이 미국의 스타트업들보다 더 주목을 끌었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크게는 중국이 시장을 리드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바뀌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슈만 가지고 화제만 가지고 주식만 매몰돼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